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오롯하게 기술이나 기계, 다른 것 없이 내 몸이 가진 재능이나 기능을 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뭔가를 창조해낸다는 것 자체는 뭔가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완성을 하는 것과 별개로 내 손을 가지고 수작업으로 뭔가를 한다는 일 자체가 사람을 되게 사람답게 만드는 일 중에 하나란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소요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함서정 대표입니다. 저희 공방은 지금 조성현 작가님이라는 물레대장님과 함께 다랑아리를 주로 만들고 있는 그런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요. 생긴 지는 이제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막 만들었을 때부터 다랑아리를 겨냥한 건 아니었지만 25년간 물레만 차오신 분인 조성현 작가님과 함께 작업하면서 제가 다랑아리를 엄청나게 좋아해서 다랑아리에 집중되어서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작업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크기의 다랑아리를 다루면서 거의 하루 종일 다랑아리만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25년간 해오신 게 주로 전통 도자를 재현하고 연구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다랑아리를 현대에 맞게 재창조하고 해석하고 많은 분들이 소장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저희의 목적이고요. 그에 맞춰서 작가님도 지금 열심히 작업을 진행 중이십니다. 소소요 공방을 만들었을 땐 사실 다랑아리를 파는 스튜디오를 만들려는 건 아니었고요. 제가 도자기를 배우면서 도자기에 굉장히 반하게 돼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함께 하고자 했던 것인데 조성현 작가님이 오시면서는 워낙에 뛰어난 실력을 가지신 분이어서 함께 뭐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다랑아리를 너무 좋아하니까 다랑아리 좀 만들어주세요 란 말을 굉장히 자주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랑아리를 자꾸 만들어가게 되시고 주변에서는 사실 걱정도 좀 들었는데요. 이런 작은 다랑아리 같은 걸 만들어도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다. 식기 같은 걸 만드는 게 훨씬 현실적이다라는 걱정도 들었지만 그 좋아하는 거를 해야 좀 계속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있어서 그때 딴 데서 돈을 벌어서 월세를 넣더라도 저희가 그냥 좋아하는 거를 계속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에 다랑아리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조성현 작가는 고등학교 때부터 도예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격입니다. 25년 정도 되셨으니까 굉장히 오래 했는데 고등학생 때는 사실 도자기를 너무 만들고 싶어서 시작하신 건 아니었을 거예요. 우연한 기회에 도자기를 배우시게 됐는데 굉장히 뛰어난 재능과 또 본인에게 되게 잘 맞는다는 점이 합쳐져서 도자기를 만드는 길을 걸으시게 되었고 또 조 작가님께서는 청각장애를 가진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부를 땐 항상 고요한 시간 속에서 혼자 작업을 하는 사람이란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도자기 작업은 좀 외롭고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진한한 그런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리가 들리지 않고 사람과 소통이 잘 되지 않지만 혼자서 진득하게 보내야 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장점으로 좀 작용을 해서 작가님께서는 조용히 혼자 이겨내는 시간들, 사람과의 소통보다 흙과 소통하면서 자기 자신이 오롯하게 보내는 그 시간들을 도자 작품에 담아내시는 거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랑아리를 보면 진짜 고요하고 깨끗한 그런 미학이 느껴지는데 작가님이 가지신 그런 스타일하고도 굉장히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죽된 흙을 물레에 올려두고 돌리며 1차로 모양을 만드는 것이 성형입니다. 성형 과정 후에 기물이 반건조 상태로 마르도록 비닐로 덮어 천천히 건조되는 시간을 둡니다. 반건조된 기물을 다시 물레에 붙여서 깎아 모양을 완성하는 과정은 정형이라고 부릅니다. 정형을 마친 기물은 수분이 하나도 남지 않아야 가마에 구울 수 있으므로 완전 건조에 들어갑니다. 바싹 마른 기물을 1차로 가마에 넣어 800도 정도에 굽는데 이것을 초벌 기물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연한 핑크빛을 띠는 초벌 기물은 그림으로 치자면 마치 캔버스 같은 상태입니다. 유약물을 입히기 전에 초벌 기물을 검수하며 사포질도 하고 물로 깨끗하게 표면을 닦아주는 물시유 과정이 필요합니다. 작가의 서명 또한 이때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준비된 초벌기물 상태에서 도자기용 물감으로 채색을 하거나 원하는 유약을 입혀서 2차로 가마에 굽는 소성을 하면 도자기가 완성됩니다. 두 번째로 가마에 구울 때는 1250도의 고온에 구워 유리질로 된 유약이 완전히 녹아 표면이 코팅되고 흙이 자화되어 강도 높은 도자기가 완성됩니다.
가마를 이틀간 식혀 기물을 꺼내 가마 바닥에 닿았던 작품의 굿부분을 손질하는 것으로 작품을 마무리합니다. 지금은 주로 다랑아리가 백자로 된 다랑아리가 가장 한국의 전통적인 모양이기 때문에 백자 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자 흙은 청자나 진한 흙 비해서 굉장히 입자가 미세하고 곱고 그 대신 점력이라고 해서 단단하게 굽는 게 되게 약해요. 그래서 큰 작품을 만들려면 점력이 튼튼한 걸로 만들수록 유리한데 백자토는 뭐랄까 갈라짐도 심하고 잘 다루지 않으면 만들었는데 허물어진다거나 말리거나 건조하는 과정에서 부서지기가 일쑤입니다. 잘 만들었어 라고 생각했는데 뜨거운 고온의 가마에 들어가서 구워지는 게 도작이다 보니까 구워질 때 파손되는 율도 굉장히 높아서 다른 흙으로 작업하다가 백자로 작업을 해보시면 이게 왜 안 되지? 하고 당황하시거나 짜증스러워 하시는 경우도 있을 정도예요. 굉장히 고난이도의 작업이라고 볼 수 있고 둥근 형태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점력은 없지만 뽀얗고 너무 예쁘게 나오는 하얀 흙, 한국의 백자 흙을 가지고 다랑아리를 만든다는 점이 어렵지만 그 작업만의 색깔이 있고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도전해보고자 하시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국의 흙이 만들기가 어렵다는 건 좀 유명하다고 저도 들었어요. 잘은 모르지만 중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쪽의 흙이 훨씬 더 다루기가 용이하고 질이 좋은 데 비해 우리 한국의 백자 흙은 굉장히 좀 다루기가 힘들어서 조선의 도공님들이 물레로 이거를 만들어낸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이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조성현 작가님이 만드는 다랑아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특징 자체가 쉐입이 다랑아리에 흐르는 선이 풍만하게 나가다가 아래쪽이 이렇게 들어가는 모양새를 많이 띱니다. 그래서 많이 지켜봐 주신 분들께서는 저희가 설명드리기 전에 이미 그렇게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쭉 보니까 선이 아주 섬세하고 곱고 여성적인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라고 저희에게 피드백을 해주셨고 동그랗게 선이 나아가다가 아래쪽으로 얇게 들어가는 모습이 마치 여성의 그 얼굴선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과 같아서 사람 얼굴 같다라는 말도 좀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볼 때도 다랑아리는 어떤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의 얼굴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지금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전의 높이, 몸통에 그 선이 흐르는 모양, 다랑아리 밑받침을 굽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다랑아리는 되게 단순하게 생겨서 전 입구, 몸통, 굽 세 가지밖에는 사실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걸 가지고 어떤 비율, 어떤 선을 잡느냐가 이제 아름다움을 뭐랄까 결정짓는 요소라서 굉장히 보이지 않지만 탁월한 실력과 감각이 들어가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감출 수도 없고 더 많이 장식을 덧붙일 수도 없이 모든 걸 빼고 가장 단순화시킨 모양이 다랑아리의 모양이기 때문에 정말 가지고 있는 물레의 실력 그리고 뭔가 비율을 보는 감각 이런 것들만 가지고 승부를 봐야 하는 세계더라고요. 지금 그런 것들이 조성현 작가가 추구하는 황금 비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해서 아직도 여러 가지 시도는 해보고 있습니다. 조금 현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한다든지 과감하게 어떤 부분을 더 뺄 게 없는데도 삭제를 해버린다든지 그래도 전통 도자를 하시던 분이라서 조선 백자가 가지고 있던 그 비율이나 선이나 그 요소들을 살리고 재현하는 데 굉장히 많이 힘을 쏟고 계시고요. 완벽을 추구하시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정말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는데 기계가 찍어낸 것처럼 나오길 원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니까요. 아침부터 밤까지 그걸 반복하시면서 수십 년을 해오셔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조성현 작가만의 섬세하고 완성도 높은 선들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생각도 듭니다. 조성현 작가님이 안 계시면 뭐 소소열한 브랜드나 다랑아리는 없는 것이니까요. 여기에 뭔가 가장 중심을 이루시는 분은 조성현 작가님이지만 이제 운영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더라고요. 운영은 저도 해본 일이 사실은 없는데 제가 소소열을 만들어서 이제 브랜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좌충우돌하면서 뭐 세금 문제부터 마케팅, 손님 응대, 포장 작업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이제 막 몸으로 부딪히면서 해나가고 있는데 5년 차가 되니까 조금씩 적응은 돼가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1인 기업이나 마찬가지죠. 만드시는 분이 있지만 운영하는 건 이제 오롯이 저 혼자 해야 되는 일이라서 아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인스타그램을 시작해서 하루에 1개씩 올리자 이걸 약속으로 시작을 해서 한 게 저의 마케팅의 사실은 전부였던 것 같아요.
하루 한 개의 사진을 올리고 우리의 작업이나 다랑아리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 그래서 꾸준히 우리의 이야기를 그냥 거기에다가 저장해 나가는 것을 제가 가진 마케팅의 전부로 삼아서 해봤고요. 어차피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욕심내는 것도 큰 의미가 없고 무리해서 뭔가를 진행하는 것도 결국은 힘이 빠질 거란 생각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렇지만 정직하고 꾸준하고 진실되게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만큼만 할 수 있게 하자, 그 생각으로 아주 천천히 걸어왔던 것 같아요. 그냥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손으로 글을 적어서 응대하면서 그런 식으로 아주 정말 소소하게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나타나고 좋은 인연들이 맺어지면서 전시를 해서 소개드릴 기회도 있었고요. 외국으로 입점해서 작품이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잘 모르지만 그냥 주시는 기회들을 감사히 여기면서 하나하나 해나간 것이 지금의 소소요를 이루는 그냥 근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요새는 아름아름한 기회로 단독 전시 혹은 작가님들과 연계된 전시나 팝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근래에 백화점에서 함께 옷과 함께 다랑아리 작가들과 협업해서 소개된 아논과 함께한 팝업은 아논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어느 날 그냥 공방에 선물이 하나 도착했어요. 다랑아리 자수가 놓여있는 린넨 셔츠였고요. 다랑아리에 반해서 다랑아리를 모티브로 브랜드를 만드는 옷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라고 소개하시면서 다랑아리를 꾸준히 만드시는 국내의 젊은 작가님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라고 편지를 적어서 오셨더라고요. 저희에겐 너무 영광이고 다랑아리를 사랑하시는 브랜드랑 만나는 것 자체가 되게 기쁜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답신을 드리면서 인연이 연결되고, 저희 말고도 다랑아리를 꾸준히 만드시거나 좀 더 현대적이거나 도자기랑 다른 작품에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나무 다랑아리라든지 유리로 만든 작품이라든지 이런 현대적인 다랑아리를 꾸준히 발전시켜 가시는 분들과 또 전통 도자의 맥을 잇는 조성현 작가님, 몇몇 다랑아리 작가님과 아논이란 제품을 콜라보해서 팝업을 진행했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다랑아리들을 주로 소개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과의 전시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작가님의 특성상 사람하고의 소통이나 어떤 멘토링 같은 거를 많이 받으시거나 할 기회가 없으신 건 사실이에요. 진짜 거의 혼자서 작업하고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이 길고, 얘기해봤자 도자기의 문외한인 저와 얘기하시는 게 거의 전부다 보니까 많은 부분 도움을 드리진 못하는데, 책을 파는 상가에 가셔서 옛날 도록이나 조선시대에 그런 걸 다뤄놓은 도자작품 다뤄놓은 도서는 많이 없습니다. 도자기 산업 자체가 사양산업이다 보니까 뭔가 자료가 많이 있다거나 배움의 터나 정보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품을 팔아서 낡은 책들, 거의 부서지기 직전에 막 책들을 사가지고 오시기도 하고요. 어디에 갔다 하면은 그 서점 코너에서 도자기 책이 한두 권이라도 있으면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에 다랑아리를 실어놓은 그 사진들, 또 박물관에 가서 그 옛 작품들을 보면서 꼼꼼하게 스케치해오고 그 비율들을 막 재현해 보려고 하고 사진들을 붙여놓고 자주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자기 마음 안에 머릿속에 새겨 넣으시려고 그런 데서 영감들을 혼자 조용히 뽑아내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손으로 작업하는 것 자체가 가진 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기계나 자동화된 것들, 사실 그림이나 바느질한 옷이나 도자기나 이런 것도 솔직히 싸게 파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도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걸 찾아서 자기가 뭘 만들어보고 뭔가를 해내고 온라인으로 배워서라도 그 시간들을 내고 하시는 거는 사실 그 완성품에 대한 질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그 과정 자체가 가진 어마어마한 치유력이나 힘, 거기에 몰입하는 것에 대한 쾌감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손으로 작업하는 것을 직업으로 갖는 것은 물론 좀 다른 일이에요. 조성현 작가님도 아마 비추천이실 거고요. 저도 잘 생각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것을 생계와 유지해서 같이 가져간다는 건 굉장히 고된 일이긴 한데,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오롯하게 기술이나 기계, 다른 것 없이 내 몸이 가진 재능이나 기능을 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뭔가를 창조해낸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인간이 가진 잠재력을 보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들을 그 안에서 만나는 일이기도 해서 뭔가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완성을 하는 것과 별개로 내 손을 가지고 수작업으로 뭔가를 한다는 일 자체가 사람을 되게 사람답게 만드는 일 중에 하나란 생각이 듭니다. 조성현 작가님은 작품을 만드시는 것 이외에도 가지고 계신 계획이나 꿈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특히 아까 소개드린 대로 기술적인 면에서의 완벽을 기하는 것이 조성현 작가님 물레의 좀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간을 쪼개서 많은 제품이나 작품을 만들면 그만큼의 수익은 늘어나겠지만 시간을 쪼개서 기술을 연마하는 데다가 나눠서 쓰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전국 대회라고 해서 기능 경기 대회, 물레를 가지고 기능을 겨루는 대회가 있어요. 거기에 나가시는 준비도 굉장히 꾸준히 하고 계시고요. 거기선 정말 1mm의 오차를 가지고 작품을 갈라서 자로 재가지고 감점을 하면서 이제 매기는 그런 방식이라 뭐랄까 되게 피를 말리는 작업이고 흙이라는 게 살아있어서 가만히 멈춰있지 않고 건조되면서 변하는데 그걸 채점한다는 자체가 일반인인 저로서는 너무 놀랄만한 일인데 거기 오시는 분들은 거기에 정말 목숨을 걸고 하시거든요. 조성현 작가님도 1mm의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도면을 그대로 재현해서 잘라서 두께를 재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기술을 연마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걸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시고 그런 섬세하고 세밀한 부분들이 다랑아리에 많이 반영이 된다고 보이기도 해요. 사실은 큰 항아리를 만드시는 것이 꿈이기도 한데요. 지금은 솔직히 다랑아리의 부피가 좀 큰 작품이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작은 저희 스튜디오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50cm, 60cm, 70cm 정도 되는 거를 큰 항아리 대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40cm 이상부터를 대호라고 표현하지만 작가님은 이제 힘이 조금 있는 젊은 시절에 큰 항아리를 만들고 싶은 게 또 저희 스튜디오와 작가님의 꿈이기도 해요. 아직은 환경적인 부분에서 큰 가마, 또 큰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받쳐주지 않아서 좀 힘들긴 한데 열심히 작업해서 작업장을 큰 항아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는 게 저희의 되게 단기적인 목표 중에 하나고요. 그렇게 해서 작가님이 좁은 공간이나 가마에 굽는 거를 걱정하지 않고 정말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면서 항아리를 진짜 크고 작고 뿜어내면서 날들을 좀 지내보고 싶다. 힘이 떨어질 때까지 한번 실컷 만들어보고 싶다. 환경에 그런 걸 제한받지 않는 게 저희의 좀 바람이고요. 그걸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연말에 다랑아리 전시가 하나 잡혀 있고 내년부터 어떻게 될지 계획은 저희가 알지 못하는데 항상 인연들이 만들어지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억지로 계획을 한다거나 그럴 만한 또 능력도 잘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연마하고 있다 보면 좋은 기회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은 되는데 다랑아리들을 좀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그동안 해왔던 작업에 대한 아카이브를 좀 만들어서 보여드리기도 하고 실제로 물레로 다랑아리 차는 걸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보여드릴 기회는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레로 다랑아리를 시연하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곁에서 가까이 좀 소비자분들께서 소장하실 뿐만 아니라 다랑아리가 작업되는 과정 자체를 좀 향유하실 수 있는 문화로 어떻게 이걸 접목할 수 있을까가 고민이고요. 제가 명상을 하면서 가르치는 강사이자 또 소소요를 브랜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랑아리와 명상적인 요소는 굉장히 많이 마주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랑아리만이 가진 고요함, 치유할 것 같은 그 힘을 가진 저 예쁜 다랑아리의 표면, 깨끗함, 단아함, 단순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랑아리와 함께 명상할 수 있는 자리, 다랑아리를 눈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만져볼 수 있고 가까이서 좀 즐기실 수 있는 오감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내년에는 기획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영상을 통해서라도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마음은 한 분 작가님이 만드시다 보니 요새는 상당히 작품의 수량이 부족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생각만큼 빠르게 완성이 되지도 않고 물량도 항상 부족한데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시고 묵묵히 정말 다랑아리처럼 저희를 바라봐 주시고 좋은 작품이 나올 때 기다렸다가 꼭 소장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은 어떻게 기계처럼 막 돌려서 많은 작품을 막 뽑아내서라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자기 작업의 특성상 아시겠지만 하나하나를 정말 손으로 시간으로 공들여서 만들어 가고 있어요.
저희가 역량을 좀 강화하고 정말 좋은 작품 라인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소장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항상 바라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다랑아리와 함께 사랑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